9월 27일 화요일 오늘 나온 더구루 기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더구루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구루 편집국 수석 에디터 김병용 기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굉장히 조회수가 핫했죠. 역시나 방산을 주제로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봐주셨고 또 댓글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인상 깊었던 댓글 하나만 소개를 하자면 화질 실화냐. 네, 이러한 댓글이 달렸었는데 저희가 좀 인터넷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아직은 조금 화질을 조금 낮춰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보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화질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장비는 문제가 없고 인력도 좋은데 저희 이 건물 자체가 약간 좀 여의도 건물이 좀 노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 들어오는 인터넷선이 좀 느려가지고 고화질로 당분할 수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또 굉장한 핫 이슈가 있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의 M&A 전면전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죠. 먼저 자료를 같이 함께 보실 텐데요.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M&A 일지 이렇게 나와 있고 2016년 전장 기업인 하만을 인수한 이후로부터는 인수합병이 뜸한 상태에서 7년 만에 역대급 빅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하만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실적 기여도가 미미하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을 인수했으면 어땠을까 이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그 오늘 주제지만 소프트뱅크가 ARM을 그러니까 암을 이제 인수했을 당시도 같은 연도 2016년도 36조. 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삼성전자가 참여할 이 인수합병, 이게 만약 사실이고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되죠? 성사가 된다면은 어떠한 효과를 불러올지 그리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건지 오늘 준비된 단독 기사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삼성전자와 소프트뱅크가 내달 만남을 앞둔 상태에서 ARM이 쿠팡 이사회 멤버인 제이슨 차일드를 신임 CFO로 임명했다는 기사인데요. 그럼 기사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보시면요. 영국 ARM이 쿠팡 이사회 멤버인 제이슨 차일드를 최고 재무 책임자 CFO로 선임했는데요. 삼성전자 참전이 예상되는 ARM 인수전에서 차일드 신임 CFO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이슨 차일드 신임 CFO는 아마존 등 재무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인데요. 지난 4월 쿠팡 이사회 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임명됐습니다. ARM은 쿠팡의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데요. 차일드 CFO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ARM 매각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RM은 어떤 회사냐면 글로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설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으로 소프트뱅크가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며 시장의 매물로 나오게 된 건데요. 내달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 삼성전자도 인수전에 가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내용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기사를 보면 아직 삼성전자가 인수전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제 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난다.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ARM을 인수에 나설 거라고 보는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21일 날 이재용 부회장이 영국 갔다가 기획하는 김포공항 이제 취재진한테 얘기를 했죠. 다음 달 손정희 회장이 오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럼 손정희 부회장도 블룸버그 통신에 얘기를 했죠. 다음 달 가고 ARM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빅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면 받으면서 꾸준히 이제 삼성이 인수전에 나설 것이다 라는 얘기 꾸준히 나왔었어요. 돈은 많이 쌓여 있는데 반도체 혹시
지금 삼성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반도체 부분, 그쵸. 사업 부분인데 네. 거기에 이제 고민이 있지 항상. 이제 메모리 분야, 디램 음. 분야는 엄청 강한데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TSMC라는 것을 밀려가지고 네. 예, 뭐 물론 강자지만 그 아직 세계 1위의 경쟁력은 아니다 보니까 그 비시스템 분야, 비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키워야 되는데 거기 핵심 분야가 뭐냐? 바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팹미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분야예요. 네. 이거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제 이게 나와서 그 꾸준히 거론된 업체들이 ARM 말고도 뭐 인피니온도 있고 NXP도 있는데 둘 다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라 사실은 그렇게 막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들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세계 1위 기업들인 해당 분야에서 네. 과연 이제 삼성이 인수할 정도가 되냐? 근데 ARM은 좀 인수할 만하죠. 그래서 오늘 ARM을 보면 이제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건데 ARM 업체인 경우 쉽게 얘기하면 설계 업체예요.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뭐 매출 따지면은 약 3조 원밖에 안 돼요. 4조 좀 안 되죠. 생각보다 매출이 네. 그렇게 크지는 근데 않네요. 지금 당시에 2016년에 그 소프트뱅크가 인수할 때 금액이 36조 원이었고요. 지금은 55조 원 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몇 배를 지금 몇십 배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왜 그러냐? 바로 이 보유한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보면은 뭐 거의 설계 분야에서 절대적인 CPU, 그다음에 GPU 관련된 거 다 가지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고객사들도 쟁쟁합니다. 애플, 뭐 인텔, 특히나 이제 뭐 퀄컴. 근데 특히나 이제 그 ARM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의 뇌라고 하는 AP 이 전체 시장의 90% 이상이 다 이 ARM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설계 기술 없이는 반도체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또 삼성전자가 이 그렇죠. 스마트폰 사업에 굉장히 그렇죠. 강자인데, 예. 네, 이거를 항상 또 이제 또 그들의 고민은 그 이제 퀄컴에 비교되는 스냅드래곤 이제 항상 그 있거든요. 아, 스냅드래곤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AP가 약해서 그런 분야도 있고 해서 삼성의 고민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거의 만능 키 예, 같은 게 ARM 아닌가라고 해서 그런 얘기가 꾸준히 나왔고 이번에 이제 두 수장이 다음 달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예, 그 자리에서 만난다고 하면 뭐 만나서 뭐 놀겠어요? 그쵸. 네. 뭐 온다는데 분명히 이 ARM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벌써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이제 그 ARM CFO가 바뀐 거예요. CFO는 우리 재무통, 네. 살림을 다 그쵸. 하는 분인데 이분의 경력을 또 보면 네. 간단해요. 그러니까 쿠팡이 사실 거의 망할 뻔했는데 끌고 온 게 비전 펀드거든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그렇죠. 투자회사. 예, 투자회사죠. 거의 그냥 하드 캐리어를 끌고 왔어요. 멱살 잡고. 그래서 멱살 잡고. 그래서 상장도 시키고 그러면서 그 이분이 이사의 멤버로도 꽂은 거죠. 뭐 꽂았다는 표현은 뭘지 모르겠지만 그랬든 쿠팡의 이사의 멤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네. 김범석 의장이 이분을 영입할 때 이분의 커리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무적 조언을 받겠다라고 했던 분이거든요. 당연히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의 입김이 악용할 수밖에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ARM을 CF로 온다? 또 그것도 매각이 좀 막 크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이게 추정입니다. 추정 영역인데 너무도 시기가 공교로운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분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역할이 있지 않을까. 네. 삼성에서 일단은 이렇게 ARM 인수에 나서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아직 이게 공식 발표가 아닌 걸 보면 또 그렇죠. 다른 회사들도 물망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덜란드 NXP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네. 독일 인피니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업체들이 왜 떠올랐냐면 그때 코로나 기간에 네. 한창 차를 주문하셔도 못 받았어요. 1년 넘게 걸린다. 맞아요. 네. 그게 막 너무 물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바로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했던 거예요. 네. 왜 그랬냐면 반도체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근무 못하고 공장 못 돌리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가 안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게 없다 보니까 수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 되게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이 돈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사기에는 솔직히 깜이 아니에요. 예, 물론 좋은 기업들이고 의미가 있는 기업인데 차량용 반도체가 그렇게 고부가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언제든 따라올 수 있고. 네. 그래서 삼성이 인수하기에는 제가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좋은 기업이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물망에 오른 건 맞는 그러니까 리스트 업이 된 건 맞는데 과연 삼성 살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랬어요. 예. 그리고 지금 삼성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도 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게 네. ARM이니까 좀 더 여기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닐까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기사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이 기사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쿠팡 이사회 멤버다 이분이. 그래서 차일드 CFO가 이 ARM의 경영진으로 합류하면서 이 빅딜의 공을 세울 거다 이러한 분석이 제기된다고 나왔는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유가 있을까요? 이분의 역할이 뭐 어떻게 뭐 아까 말씀드린 있을까요? 것처럼 쿠팡과 손정이 그러니까 스포츠뱅크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충분히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공교롭게도 시기가 지금 뭐 인수 거의 절정에 오른 상태인데 네. CFO를 바꾼다는 거, 안 살림을 책임 사람을 바꾼다는 거는 여러 가지 지금 ARM의 그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는 거죠. 직접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이분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과정에서 손정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어떤 빅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시장의 매물로 나오게 된 이유도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라고 그렇죠. 하니까 네. 좀 이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기사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차일드 CFO가 그 일했었던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보시면은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짐작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마존도 있고 또 링크드인 들어가면 장난 아닙니다. 네, 그룹폰도 있고 네. 네, 스플렁크도 있고 등등 네, 많은 곳에서 일을 하신 분이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재무 구조에 있어서 이분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기사에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엔비디아가 앞서서 독과점을 이유로 ARM 인수에 실패를 했었던 사례가 이미 있었고 기사 이제 말미에서도 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경쟁사들의 독과점, 경쟁사들이 독과점 우려하면서 반발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러한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이나 혹은 소수 지분 획득 방안도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이 같이 컨소시엄을 꾸리는 기업 중에 SK 하이닉스가 들어간다. 네, 이야기가 있어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이제 다시 ARM 매각을 보면 되게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단순히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정치 논리도 엮여 있고요. 보면 ARM이 영국 기업이에요. 물론 대주주는 소프트뱅크 일본이지만 영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기업 뭐 판다고 하면 영국의 경쟁 당국이죠.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근데 영국이 최근에 이제 뭐 중국 문제도 있고 러시아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논리를 또 사실 중국 기업 때 ARM 인수로 관심이 많았거든요. 못 포기한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소프트뱅크가 실적 좋지 않아요. ARM도 좀 재무구조 개선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이 필요한 건데 삼성은 그런 와중에서 가장 베스트죠. 일단은 중국 기업이 아니고 미국에도 굉장히 친화적이고 또 자본도 많이 가지고 빠방하죠. 있고 뭐 한 분기 영업이익이 뭐 10조에 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또 55조라는 몸값 삼성이 돈이 많지만 55조를 한 방에 쏟아놓는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하만 7년 전에 인수했는데 2016년이니까 6년 전에 인수했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만이 삼성에 들어와서 와 대박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좀 하만이 뭐 저희 기사 좀 보시면 아직도 구조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썩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 삼성 입장에서는. 예. 좀 약간은 불안정한 상황에 그렇죠. 놓여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55조를 한 번에 타고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 그런 와중에 또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했어요. 나 AR에 관심 있다. 왜냐면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SK하이닉스가 그 일본의 그 도시바 네. 예, 가지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ARM에도 간다고 하면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 또 이의 배경은 또 뭐냐면 지금 얼마 전에 뭐 어저께 대우조선이 하나에 인수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네, 그쵸. 원래 그 전에 대우조선을 인수하려는 기업은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근데 왜 인수 실패했냐? 돈도 많은데 유럽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독과점이다. 독과점이다. 네, 특히 유럽이 독과점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뭐 단순히 외국 기업이 인수하는 거에서 거부감이 아니고 유럽은 같은 유럽 기업끼리 합병을 해도 독과점이 있으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시장 논리를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보면 삼성이 물론 지금 물론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 시스템 반도체 말고 메모리 반도체에서 거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고 또 팹리스 분야에서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ARM이랑 합치면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희석시킬 차원에서 SK가 들어오면 하이닉스가 들어오면 또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좀 유력하다고 봐요. 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컨소시엄을 꾸려서 독과점 문제를 피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돈도 해결할 수 있고 예, 부담은 좀 덜고 리스크 해지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손 전 회장이 다음 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제가 알기로는 중순쯤 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 와서 최태원 회장도 어느 정도 해동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큰 도장을 한번 찍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약간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태인 삼성 거네요.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ARM을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어떠한 좀 강점들이 생기는 건가요? 일단은 파운드리 분야의 강자가 될 수 있고요. TSMC를 쫓아갈 수 있는 추계 발판을 만들 수 있고 그거 덧붙여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내라고 하는 LP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 끌어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한 분야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좀 더 그렇죠. 성장을 할 수 있다. 이제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네. 이제 하만 인수처럼 이렇게 특히 이제 삼성전자 기업 문화 많이 이제 글로벌화 됐지만 여전히 이제 특히 이제 한국 기업 특유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 임원들 외국 임원들 보면 1년 만에 나가는 분들 꽤 있으세요. 네. 적응을 못 하셔서 너무 이제 빡세다. 그런 문화도 있는데 그래서 하만의 인수사처럼 기본적으로 조직 문화 다르다는 점 리스크도 하나 있고 네. 하만의 사례처럼 야 이게 과연 1+1이 2가 될까? 1.5가 되는 거 아니야? 하만처럼 그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많은 자본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의 약점 사업 구조를 봤을 때 ARM은 거의 치트키 수준이다.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ARM 인수전에 뛰어들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얼마나 가능성이 또 있을지 살펴봤고요. 또 여기에서 ARM 새 CFO의 역할이 어떨지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말씀해 주셨고요. 또 ARM 인수한 관련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이 인수를 할 것인지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기사 관련한 내용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저희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수목금 방송을 쉬고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이제 금요일에 좋은 인터뷰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관심 많으신 바로 그 성일하이텍의 이제 대표님은 아니시고 직접 실무와 관련되신 회사업을 분이죠. 총괄하신 담당 임원이십니다. 그래서 독점 인터뷰하기로. 그래서 인터뷰가 있으니까요. 아마 다음 주쯤에 영상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네, 많은 기대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처럼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기업 이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